여러분 유튜브 하기 힘들다고요?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끈기를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노하우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능성 발전소 이강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시작하신 분 정말 많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2020년에도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 또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유튜브 하기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100명 모으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아봐서 아는데요. 정말 가장 곤욕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1000명 모으는 거요? 쉽냐고요? 정말 어렵죠. 수익화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되는 건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할 때 10,000명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10,000명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2년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이날을 기약하면서 계속 버텨왔던 그 방법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버틸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존나게 버틴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성공까지 갈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버티면서 성실하게 컨텐츠를 올려온 사람만이 목표에 어느 순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기 힘들다고요?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끈기를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뭘까요? 무엇 때문에 포기하게 될까요? 결국엔 욕심 때문입니다. 그쵸? 뭔가 유튜브를 하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 빨리 성장하고 구독자가 빨리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대로 또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블로그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독자의 관심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 방송보다도 더 어려운 게 바로 유튜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걸 저는 권해 드립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요, 오히려 더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실 수익화 된다고 해서 큰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도서관, 뭐 씨님, 이제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방송에 진출하잖아요. 뭐 도티라든지 방송에 진출하시는 유튜버들 보면요, 정말 억대 연봉, 거의 기업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나 유튜브에서 저렇게 큰 돈 얻어야지 하면서 막 게임도 하고 퀴즈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도전하시잖아요. 사실 현실은요, 정말 냉혹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일반인들은요, 광고료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씹어먹는 일본어를 하면서 광고비가 얼마 나올까 했는데요. 사실 정말 미비합니다. 그냥 커피값 정도 나옵니다. 한 달 커피값 정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달 커피값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이 정도 버는데 유튜브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이 정도 버는데 유튜브에 시간을 쏟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차라리 저는 욕심을 좀 버리고 수익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면요,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목표를 두세요. 자,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수익의 목표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 성장의 목표를 두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아무리 적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 일본어 실력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구독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오래도록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일본어의 성장 때문에
다양한 기회도 얻고 이게 지금에서야 이제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주된 수입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고요. 부가 수익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부가 수익만으로 봤을 때는 한 300 정도 벌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컨텐츠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잘게 쪼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게 쪼개라. 그럼 어떻게, 언제까지 잘게 쪼개냐? 예를 들자면 씹어먹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요. 컨텐츠를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일본어 단어도 있고요. 패턴도 있고요. 단어 뭐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뭐 채소 관련 단어, 가족 관련 단어 이렇게 컨텐츠를 나누기가 너무 많잖아요. 한 100개도 넘게 나눌 수 있죠. 주제를 선택할 때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는 큰 주제일까 고민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기타 강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쉽잖아요. A 코드, C 코드, G 코드 이 코드별로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노래별로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컨텐츠를 정말 한정 짓는 거예요. 한정 짓다 보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까지는 정말 한 일주일 투자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다음 할 소스를 또 찾아야 돼.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제를 좀 크게 범위를 잡고 잘게 한번 쪼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팁, 너무 품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품이란 건 뭐냐면 시간을 많이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과거 아프리카 TV 방송할 때부터 장비를 정말 많이 사놨습니다. 정말 쓴 돈만 해도 많을 거예요. 물론 그 돈을 이제는 다 뽑아냈지만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장비로 또 무언가 툴을 사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편집을 할 때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막을 넣고 싶고 CG를 넣고 싶고 뾰로롱 나올 수 있는 BG도 넣고 싶고 그리고 뽀샤시도 처리하고 싶고 트랜지션도 잘 주고 싶고 영화처럼 나오고 싶고 이런 욕심들 버리세요. 그냥 간단하게 컷 편집이나 간단한 트랜지션 정도만 넣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힘줬다가 반응이 없으면요 오히려 더 풀이 죽어서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일본 갔다 온 그 영상인데요 힘을 많이 줬어요. 근데 퀄리티도 많이 떨어졌고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누적 조회수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계속 해야 될 컨텐츠입니까? 판단이 바로 서죠. 여섯 번째입니다. 유튜브를 할 때 꾸준히 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세요. 자기만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튜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는 거를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죠. 그쵸? 재미없는 거, 지루한 거를 하면 꾸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된다고 해서 돈 되는 컨텐츠를 했는데 지루해. 그리고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이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흥미있는 것 위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컨텐츠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테마를 고려해서 한번 짜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팁입니다. 촬영은 했는데 편집이 오래 걸린다. 또 언제 촬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방송 활동한 지는 이제 9년 차가 됐고 MC 활동한 지는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이제 방송할 때는요. 정기적인 레귤러 방송들은 보통 한 회 분량 촬영하지 않고요. 모였을 때 한 2, 3회 분량을 미리 촬영을 해 놓고 시기별로 업로딩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똑같아요. 시간 있을 때 촬영을 연달아서 촬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집도 시간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지치지 않아요. 왕창 한 20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편집하면요. 마라톤이랑 똑같아요. 전력 질주하고 헉헉거려서 완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촬영해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촬영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미리 기획을 해놔야 되고, 미리 어떤 주제로 촬영할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촬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놓는다면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방으로 재미있는 콘텐츠가 푹 터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입돼서 왔는데도 내 채널에 콘텐츠가 그에 합당한 콘텐츠가 없으면요, 구독자는 바로 이탈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기반들을 천천히 쌓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요, 마라톤과 같아요. 꾸준히 천천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목표에 맞춰서 다가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독자도 만나고, 그리고 유튜브로 인해서 다양한 기회들을 맛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을 제2의 잡으로, 제2의 직업으로 또 만들어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저의 목표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해외에서 다른 곳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서도 파이프라인, 캐시플로우를 계속 일정하게 매달 받는 그 구조를 지금 만들어 내고 싶거든요. 그러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해본다면 이 유튜브 안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생각이시다면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곳에 오셔서 유튜브 팁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능성 발전소의 이경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